안녕하세요. 청년한방병원 병원장 한의사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과 여성 호르몬 그리고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유방의 실질 조직, 유선의 발달과 분할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극에 의해서는 유방의 발달을 촉진시키지만 비정상적인 과자극이 일어나면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자극이 높아지는 경우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입니다. 초경과 폐경이 이르고 각각 늦는다면 여성 호르몬의 자극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초경은 13세, 만으로 13세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폐경이 만 5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긴 시간 에스트로겐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약 10개월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태아를 발생시키고 태아가 잘 크게 하는 호르몬들 위주로 체내가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에 시간이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다면 20개월 동안 에스트로겐의 노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이가 셋이 있다면 30개월 동안 에스트로겐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더 오랫동안 자극하는 임신을 안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갈수록 임신율,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앞으로도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도 생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유방에 가해지는 여성 호르몬의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도 우리가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폐경기 증상 때문에 호전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난임이나 불임이 있는 경우 호르몬제제를 복용해서 우리가 난자를 채취하고 임신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에스트로겐 단독 확률은 그렇게 이제 유방암 발생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난임 치료나 그리고 폐경기 치료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호르몬을 함께 작용하게 되면 유방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경구용 피임제를 복용할 때입니다. 근데 이 피임제를 복용을 일반적으로 단기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피임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발생하냐? 20세 이전부터 피임약을 많이 복용한 경우,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에 그 여성 호르몬제의 작용에 의해서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난임 치료를 위해서 아주 단기간에 활용한 경우, 또 폐경기에도 너무 심할 때만 단기간 활용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자극의 시간이 작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제와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자극이 높아지는 5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경우, 두 번째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난임 치료나 우리가 폐경 치료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 다섯 번째로는 경구용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 이 애는 에스트로겐 자극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의 자극으로 유방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청년한방병원 병원장 한의사 김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